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다른 부처 업무 보고 자리였는데 시작부터 사실상 이 사장을 겨냥했습니다.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요. 홍지연 기자입니다.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리인데 시작부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따졌습니다. 이 사장이 지난 업무보고 후 별도 회견을 열어 반박한 것을 비판한 겁니다.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그건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검색은 공사가 아닌 관세청 업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선 기사 댓글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10,000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대통령이 책갈피 외화 반출을 언급하면서 범죄 수법만 알렸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도자료를 다 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장의 책임을 피하려는 자세가 가장 분노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이학재 사장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말이 틀렸다며 참모들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달라면서요. 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최승현 기자 보도 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토론회에 방문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소식이 전해졌지만 말을 아낍니다. 일을 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냐 이런 발언이 아무래도 좀 사장님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전혀 제가 듣지 못한 얘기라서 좀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은 1시간 30분 뒤 이 사장은 SNS로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청과의 업무협정, MOU는 협조하는 거지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이라고 썼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우회적으로 직격했습니다. 야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의 장들을 결국 찍어내게 하려는 공개적인 모욕 장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학재 사장을 트집 잡아 그만두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천공항공사에 김현지라도 보내기로 한 거냐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드러나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의 무능을 물타기하는 거냐며 변명과 말꼬투리로 국정을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이남희 선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보고 때 바로 이학재 사장 공개 질타하면서 이 사장이 또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요, 오늘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였습니다. 국토부와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 시작 전에 바로 또다시 이학재 사장을 저격한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뒤에 이 사장이 반박 SNS글 올리면서 충돌 2라운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외화 불법 반출되는 거, 책갈피에 넣어서 하는 거, 그거 누가 단속을 해야 되냐, 그죠? 자, 지금 이학재 사장은 관세청이 해야 된다, 그죠? 대통령은 공항공사 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1만 불 이상 외화 반출 단속을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한 게 맞냐? 이 위탁이란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은요, 지난해 공사와 인천세관이 양해각서, 즉 MOU를 맺었으니까 공사에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니까 공사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학재 사장은 MOU 체결한 건 맞다.
하지만 위탁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네요. 두 사람 다 MOU 체결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MOU 보면 되잖아요. MOU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8월 5일에 공사와 인천세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이 중에 보면 검색 범위에 $10,000가 넘는 외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협약은요, 지난해 이학재 사장이 직접 체결한 게 맞습니다. 보면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 맺었네요. 뭐 있고 저런 내용이 있네요. 근데 왜 이제 생각이 엇갈리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양해각서 살펴보면요, 위탁이란 말이 딱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공동 노력이라거나 상호 협력이란 말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 맺었기 때문에 자, 외화, 10,000불 이상 외화 단속 검색 업무는 공항검사 업무가 맞다. 그러니까 위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학재 사장은 좀 다르게 봅니다. 그 위탁이라는 말에는 책임이란 말인데 MOU는 법적 책임을 가리키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일 뿐 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이 법적 책임을 있냐, 없냐 이걸 갖고 다른 건데 결국 업무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사실 오늘 다른 부처 업무 보고 자리였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일단은 대통령은요, 이학재 사장이 계속 그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데 대해서 오늘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고요. 그러니까 공항공사 사장의 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있는 그런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뭔가 야당 정치인이면서 공항공사 사장이라는 두 가지 특수성을 또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또 3라운드가 벌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무려 6시간 30분 동안 생중계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매서운 질문, 오늘은 한국석유공사가 딱 걸렸습니다. 이 대왕고래 지난 정부 때 제대로 따져 보고한 거냐고요?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 일회용 컵 보증 제도도 지적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석유공사, 이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 어디 계세요?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가 부실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거 뭐였죠? 네, 대왕고래. 아, 대왕고래. 제가 보기엔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기억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면박을 줍니다. 1조 정도 이팡피트가 있으면 경제성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제 정책에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 나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제는 사실은 그 컵 가져갔다가 쓰고 난 다음에 가져오면 돈 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그걸로 컵을 좀 약간 탁상 행정 느낌이 나요. 제도 설계를 보다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애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대통령 오늘도 생방송 업무 보고를 쭉 봤더니 정말 전례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데 매우 독특한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먼저 오늘 부처 업무 보고도요. 오늘은 오전 9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무려 6시간 반 동안이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가 말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과거와 확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저 기사 댓글 보고. 누가 또 역시 이거 좀 지적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정운천 전 총리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물어봐라.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그 말이야.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댓글 보고 던지고 누가 얘기해서 던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과거에는요, 대통령이 부처나 참모가 보고를 올리면 그걸 듣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직통으로 받아서요, 그거를 아래 참모에게 묻는 식입니다. 이른바 직통 리더십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 업무 보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요, 대통령이 민원 메시지를 참모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대통령이 다 어디서 듣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는데요. 일단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전화번호를 한 번도 안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가령 지난 6월에 경제부처 공무원들하고 비상점검을 열었을 때도 개인 전화번호 딱 알려주면서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업 사람들 만날 때도 뭔가 건의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요, 기사나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도 아주 꼼꼼히 읽어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오늘도 댓글에서 봤다면서 이학재 사장 논리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런 직통 리더십은요, 바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즐겨 쓰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요, 뭐 개인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 그걸 검토하고 필요한 건 정책에 직접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야, 그 대통령이 직접 다 듣는 거예요, 그죠? 뭐 지인이든 누구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일단 이 대통령은요, 누군가한테 가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날것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고 그렇게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리더십을 두고 이제 강덕구 의원이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요구입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 민원 대신 물어봐 주고 또 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뭔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즉흥적으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지시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는 기존 업무 보고 방식은요, 정제돼 있죠.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 바뀐 보고 방식은요, 예측 불가능하고 굉장히 또 불안정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거칠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툭 던진 지시, 또 질문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당장요, 이 대통령이 그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마디에 오늘 탈모 치료제 관련 주가가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늘 뭐 또 주가가 널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크다는 뜻이겠죠. 자, 이남희 기자,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